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워드 프로세서 그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표 작성과 편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는 우리나라에서 유달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요. 표라는 것은 복잡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때 가장 적합한 도구입니다. 표의 데이터를 계산식이나 차트 만들기에 활용할 수도 있으며 글상자, 도형, 글맵시 등의 다양한 개체를 만들어서 이 또한 문서에다가 삽입 또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 만들기와 셀 다루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만들기는 입력 메뉴에 있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자, 입력 메뉴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표가 있게 되겠습니다. 표가 있죠? 자, 표를 눌러서 표 만들기를 눌러도 되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방법을 더 활용을 합니다. 자, 입력 메뉴 오른쪽에 삼각형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첫 번째 표가 있죠. 저 표 오른쪽에 보게 되면 표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보이게 되겠죠.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NT라고 합니다. 컨트롤 NT를 누르게 되면 빠르게 표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입력 메뉴에서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 만들기를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에 표 만들기 또는 컨트롤 NT를 해서 표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입력 메뉴에서 표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자, 했더니 이러한 메뉴가 나타났죠. 자, 위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첫 번째 1번이 있습니다. 1번.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1번은 만들고자 하는 표의 줄수와 칸수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기본 값으로 줄수 5, 칸수 5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대로 한번 놔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 지정 있죠? 2번에 보게 되면 크기 지정이 있습니다. 크기 지정은 너비가 되겠습니다. 폭 넓이를 얘기하는데 단의 맞춤 또는 여기에 보게 되면 문단 맞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의 맞춤, 문단의 맞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게 되면 문단폭 좌우측으로 꽉 차는 너비로 표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에서는 이 부분 높이 있죠? 자, 높이에서는 자동은 셀의 기본 높이의 줄수를 곱한 크기로 해서 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기타 보겠습니다. 3번은 기타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부분에 체크 상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걸 체크 상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이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표가 하나의 글자처럼 취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문단이 뒤로 가고 또 딜리트 하게 되면 또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이 글자처럼 취급을 하지 않고 이 마우스 끌기로 만들게 하게 되면 직접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마우스 끌기로 했을 때 차이점 보겠습니다. 만들기 하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이런 모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부분 시작점으로 해서 끝나는 부분까지 드래그 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자, 가로 세로 즉 줄 그 다음에 칸수가 5개씩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자, 다시 컨트롤 NT에 들어가겠습니다. 표에 표 만들기 들어가서 똑같이 다섯이 되겠죠. 이번에는 자,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가 아니라 글자처럼 취급해 체크를 하고 만들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좌우측 꽉 넓혀서, 그렇죠?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꽉 맞춰 여백 없이 꽉 채워서 너비를 꽉 채워서 표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표 만들기를 해 보았습니다. 자, 표 만들기는 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표를 만든 다음에는 자, 이제 셀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표에 사각형 하나하나씩 보이죠? 바로 요 네모 사각형 이 부분을 우리가 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각기 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표 안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또 수정을 하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해당 셀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표에 있죠? 표에 보게 되면 작업 내용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의 셀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자, 해당 셀에서 F5 한 번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클릭을 하고 F5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또 커서가 있죠. 다른 곳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ESC하고 다른 임의의 셀을 선택을 하고 F5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셀을 선택할 때는 기능키 F5 한 번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비연속적인 셀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도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셀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부분은 이렇게 선택되어 있죠? 이 부분 선택되어 있으면 자, 화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로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A1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A1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A열의 첫 번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A열이라고 이야기하고 B열, C열, D열, 그렇죠? 2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을 1행, 2행, 3행, 4행, 5행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이 부분은 A1 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1 셀에다가 커서를 위치하고요. 기능키 F5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연속적인 셀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셀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에 있는 대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또 클릭하면 되겠죠. 이렇게 클릭, 그래서 클릭하고 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서로 떨어져 있죠. 셀들이 떨어져 있는 비연속적인 셀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키가 바로 컨트롤 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제하죠. 자, ESC거나 다른 쪽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연속적인 셀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적인 셀을 선택할 때는 자, F5 키를 두 번 누르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Shift 키를 누르고 자, 이제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마우스 드래그 하는 방법. 그대로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 클릭한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를 딱 끌어서 이렇게 끌게 되면 이렇게 연속적인 부분 첫 번째. 자,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우스 클릭을 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그냥 쭉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범위를 설정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커서를 첫 번째 A1 셀에 커서를 위치하고 F5 키를 두 번 눌러주겠습니다. F5 키를 두 번 연속해서 누른 다음에 이번엔 방향 키를 이용하겠습니다.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자, 오른쪽 화살표를 2번 눌러볼까요? 또 아래쪽 화살표 하나, 둘, 셋, 네 번 이렇게 누르니까 이렇게 연속적인 셀을 선택해서 범위를 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ESC 한번 해보고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선택하는 셀을 클릭을 합니다. 자, A1 셀을 선택하고 내가 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 있죠? 2에 5 셀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여기다가 가져다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있으세요. 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클릭합니다. 하게 되면 자, 시작 커서가 위치한 데서부터 마우스 클릭하는 데까지 범위를 한 번에 연속해서 잡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다시 ESC를 눌러 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한 줄을 선택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방법은 배웠죠. 그냥 마우스로 내가 원하는 부분 드래그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커서를 먼저 위치하고 이번에는 F5 키죠. 셀을 선택할 때는 기본이 F5 키가 되겠습니다. F5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F8 키를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가로 행으로 연속적으로 모두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ESC 누르고 이번에는 자, 거꾸로 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번에는 B1 셀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B1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자, 셀 선택의 가장 기본적인 거 F5 키를 한번 눌러주고 이번에는 F7을 눌러보겠습니다. F7을 누르니까 이렇게 세로 열로 그렇죠? 자, 세로로 해서 모두가 선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ESC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 셀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 셀은 마우스로 다 잡아도 물론 되지만은요. 자, ESC하고 하나의 셀, 특정 셀 아무거나 선택을 합니다. 임의의 셀을 하나 선택을 하고 F5 키를 이제 3번 연속해서 눌러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3번 연속해서 하게 되면 자, 모든 셀이 한 번에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표를 만들었으면 표를 우리가 원하는 크기대로 해서 크기 조절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표의 크기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칸 단위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어떤 방법이냐면 마우스 포인터를 이렇게 선에다가 가져다 댑니다. 그럼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죠.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하면서 표의 크기를 줄여주기도 하고요.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리게 되면 또 표의 크기를 또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방법은 저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제가 하는 방법은 직접 이렇게 커서를 셀 안에다가 집어넣고요. 아까 셀을 선택하는 방법 배우셨죠? 자, F5 키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F5 키를 눌러서 셀을 블록으로 지정한 상태에서 이제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방향 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 키 왼쪽을 누르게 되면 해당 열 전체가 줄어들고 또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자, 해당 열 전체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아래쪽 Alt 키를 누르고 아래쪽 화살표를 한번 이동키를 한번 이동해 보세요. 아마 움직여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Alt 키를 누르게 되면 표 전체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전체 크기가 변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표 전체 크기를 변하게 될 때는 바로 밑에 있어요. 컨트롤 키와 함께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표 전체 크기에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5 키를 눌러서 Alt 플러스 방향 키를 누르게 되면 전체 표의 크기를 변하지 않으면서 셀의 크기를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제 줄칸 단위로 전체 크기 조절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F5 키를 첫 번째 A1 셀에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 왼쪽 이동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때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자, 왼쪽 이동 키를 누르니까 자, 잠깐만요. 자, F5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이동 키 누르니까 어떻게 됐죠? 자, 표 전체 크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즉 다시 이번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이동 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전체 크기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쪽으로 이동 키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아까와는 틀리게 Alt 키 눌렀을 때와는 틀리게 자, 전체 표의 크기가 늘어나면서 첫 번째 행이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컨트롤 키가 되겠어요. 그래서 표를 만들 때 표 전체 크기를 변경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컨트롤 키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Alt 키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표 전체 크기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분 셀을 한번 조정해 볼까요? 자, 부분 셀은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셀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Shift 키를 이용하면 되겠어요. 자,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왼쪽 화살표 누르니까 해당 선택되어 있는 셀만 이렇게 크기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오른쪽으로 늘어나고 저 해당 셀만 선택해서 우리가 셀을 크기 조절할 때는 Shift 키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Alt 키를 누르게 되면 표의 전체 크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열 단위가 되겠죠? 칸의 너비를 갖다가 줄이고 늘릴 수 있어요. 컨트롤 키 이용하게 되면 표 전체 크기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셀 부분적으로 부분 셀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눌러서 이동 키를 이용하게 되면 해당 특정 셀만 크기를 줄이고 늘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를 작업하다 보게 되면 막 셀 높이가 각기 다르고 또 셀의 너비도 뒤죽박죽 다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게 한 번에 셀 높이와 셀의 너비를 같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자, 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 있는 표를 약간 흐트러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 열의 너비는 되어 있고요. 이 부분도 뒤죽박죽 한번 해보겠습니다. F4키 눌러서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한번 늘려보고요. 또 이 부분은 이렇게 늘려주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렇게 이동해서 자, Alt 키 누르고 이렇게 그렇죠? 또 이 부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범위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범위 잡는 방법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맨 마지막 셀을 선택하게 되면 한 번에 선택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선택되어 있는 표 위에다가 위치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팁에서 보는 그림이 똑같은 것이 보여질 거예요. 자, 여기 셀의 너비를 갖게 라고 되어 있죠. 단축키는 W가 되겠습니다. 직접 선택을 하고 W를 눌러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좌우 너비가 똑같아졌죠. 자, 이번에는 행의 높이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셀의 높이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번에는 셀의 높이를 같게
바로 이 부분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제 표를 볼까요? 자, 표가 가지런하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높이와 너비가 똑같게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하기 51쪽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잠시 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표의 편집 부분을 배운 다음에 51쪽과 52쪽 표 만들기, 즉 함께하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자, 그러면 먼저 표의 편집 요령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를 만들고 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줄칸을 우리가 이제 추가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는 줄칸을 필요 없는 줄칸을 지우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생기게 되겠고요. 또 줄칸을 우리가 이제 합치게 될 수도 있고, 또 셀을 우리가 나눌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과 칸을 추가하는 방법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줄칸을 삽입할 때 커서를 위치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줄칸 추가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단축키를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자, 여기서 커서를 위치합니다. 자, 세 번째 C1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인서트 키를 눌러보세요. Alt 인서트 키를 누르게 되면 줄칸 추가하기라는 지금 책에 있는 같은 메뉴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취소 한번 하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 줄칸 추가하기 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Alt 인서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축키예요. 단축키를 외워두는 것이 많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추가를 하게 되는데 왼쪽에 추가하고 싶으면 왼쪽, 또 위쪽으로 하면 위쪽, 그렇죠? 오른쪽, 아래쪽에서 한 번에 추가할 개수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아래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래쪽으로 해서 한 개 정도만 놓고 추가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4개가 됐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 이렇게 Alt Insert라는 메뉴를 눌러도 되지만 이렇게 한 개 정도 이렇게 똑같은 줄 삽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쉬운 방법을 하나 더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서를 위치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엔터를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한 줄이 늘어났죠. 다시 한번 컨트롤 엔터를 치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우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우기 할 때는 자, 이번에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줄칸 지우기가 있어요. 자, 단축키는 자, Alt Delete가 되겠죠. 자, 추가할 때는 인서트가 되고 지우기 할 때는 Delete가 되겠습니다. 지우기 일단 누르면 자, 칸 단위로 지울 것인지 줄 단위로 지울 것인지 이런 메뉴가 나타나죠. 자, 줄 단위로 선택을 하고 지우게 되면 한 줄이 사라집니다. 또 다시 Alt Delete를 누르고 이번에는 칸 단위로 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칸 단위 휘어졌죠? 자, 지웠으니까 자, 오른쪽 이번에는 다시 복습 겸 다시 칸 단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Alt Insert라고 그랬죠? 자, 오른쪽을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하고 추가하면 바로 오른쪽에 자, 이렇게 생겨났죠. 그래서 Alt Insert를 누르게 되면 줄칸 단위로 추가가 되겠고요. 줄칸 단위 지우개는 Alt Delete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 줄씩 지우는 방법도 있지만은 여러 개를 지우는 방법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 내가 지우고자 하는 그런 범위를 잡겠습니다. 셀의 범위를 잡고 우리가 지우개를 영어로 이레이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축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지우개 알파벳 E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알파벳 컨트롤 키 누르고 알파벳 E를 눌러주게 되면 자, 이때
자, 읽어보겠습니다. 선택된 셀들을 지웁니다. 내용만 지우고 셀 모양은 남겨둘까요? 이때 여기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만 지울지,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빈 셀까지 지울 것인지. 자, 이때 지우기를 하게 되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2개의 줄만 남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셀 합치기와 셀 나누기 하는 방법도 한번 알아보고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빠르게 표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를 알고 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다 만들어 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표를 합쳐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자,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해서 이렇게 한번 드래그를 해볼까요? 합쳐야 될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범위를 잡아 보겠습니다. 이 해당 범위를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이때 합치기를 하시면 되겠죠. 셀 합치기를 눌러주면 되는데, 자, 누르기 전에 오른쪽으로 요거 단축키 M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외워두는 게 좋죠. 우리가 이제 혼합하다, 합치다, 믹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M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축키 M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 누르면 이렇게 합쳐졌죠. 바로 이걸 갖다가 합치기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합쳤으니까 이번에는 자, 셀 나누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셀 나누기는 자, 다시 F5 선택해서 F5 셀을 선택하고요. 자, 물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나누기를 해도 되지만 단축키 S가 되겠습니다. S는 우리가 영어에서 나누다, separate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일단 S를 눌러주면 되고, 나는 못 내우겠다 그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셀 나누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 나누기에서 자, 한번 나눠볼까요? 줄수는 몇 줄일까요? 아까처럼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3줄이 되겠죠. 그래서 줄수는 3줄이 되고요. 칸수는 2칸이 되겠죠. 칸두 2칸.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아까와 종전에 있던 거와 똑같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 합치기와 셀 나누기 해봤습니다. 자, 셀 합치기는 단축키가 뭐라고 그랬죠? M이라고 얘기했죠. 또 셀 나누기 단축키는 S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M과 S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52쪽, 52쪽이 아니죠. 51쪽 함께하기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자, 미리 결과물이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들도 자, 커서를 놓고요. 자, 표 만들기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축키가 뭐라고 그랬죠? 이제 컨트롤 NT라고 얘기했죠. 단축키 외워두시면 편리하고요. 단축키 누르시면 자, 우리 입력에 표가 있죠. 그래서 표를 이렇게 표 만들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표 만들기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줄수 또 칸수를 세야 되겠습니다. 자, 줄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이 되겠죠. 그래서 6줄이 되겠고요. 칸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여기까지 6이 되겠습니다. 자, 크기 지정은 너비는 단에 맞추면서 좌우측으로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에 가서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들기 하게 되면 이렇게 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해보셨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 드래그를 해도 되겠지만, 자, 범위 이렇게 해서 합치면 되겠죠. 합칠 때 단축키 뭐라고 그랬죠? M이라고 이야기했죠. M. 그리고 여기다가 상반기 헌혈자수라고 쓰겠습니다. 헌혈자수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부분이 있네요. 자, 두 번째 가서 이때 이 부분은 자, 5월을 하나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한번 더 쳐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연도라고 입력을 하고, 자, 이때 이 부분을 우리가 대각선을 그릴 거예요. 대각선. 자, 대각선은 자, F5 키를 눌러주고요.
자, 선을 그리니까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여기에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을 누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흔히들 여러분들이 메뉴를 다른 걸 선택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단축키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에 관련된 것은 영어로 선을 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인의 첫 번째 이니셜 L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이런 메뉴가 나와요. 셀 테두리 배경이 나오죠. 자, 저는 자, L을 한번 눌러봅시다. 이렇게 해서 알파벳 L을 누르게 되면 자, 똑같은 메뉴가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각선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선 탭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대각선 방향이 자, 왼쪽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오는 거 있죠? 요거죠. 자, 여기 됐죠? 그리고 이제 적용 버튼 누르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월에 가서 ES 누른 다음에 월에 가서 또 스페이스 바로 눌러주거나 오른쪽 정렬하게 되면 이렇게 월이 오른쪽으로 되겠죠.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다가는 이제 1월을 쓰면 되겠죠. 1월 쓰고 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2월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3, 4, 5월 계속해서 타이핑에 쓸 수도 있지만요. 여기서 또 하나 한글에서의 쉬운 기능 하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입력할 때는 자동 입력 기능이 있어요. 자, 1월, 2월을 입력하고 범위를 자, 채워야 될 범위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으로 채워라 자동 영어가 오토가 됩니다. 그래서 A를 눌러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자, 그 A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자동 채우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표 자동 채우기의 단축키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딱 눌러주니까 이렇게 1월, 2월, 3월, 4월에서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자, 여기서 2017년이 되겠죠. 그 밑에도 2016년. 자, 하나밖에 안 되니까 타이핑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자동 입력 연습한다고 봤을 때 다시 드래그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알파벳 A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연속해서 이렇게 추이대로 해서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합계라고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 나머지 데이터는 교과서 보고 자, 함께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입력을 했으면 자, 이제 교과서에 있는 대로 조금씩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전체 글꼴을 보니까 고딕체 정도 또는 도둠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를 한번 선택을 해 주시고요. 글꼴에 가서 글꼴 글자 모양 배웠죠? 그래서 글자 모양 Alt L을 누르거나 해서 여기다가 도둠이라고 쓰겠습니다. 도둠체에서 그 다음에 기본 10포인트 한 다음에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둠체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나서 자, 해당되는 요 상반기 헌혈자 수는 가운데 정렬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 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면 상반기 헌혈자 수 됐고요. 자, 이 부분이 약간 진하게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이제 두껍게, 즉 진하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가운데 정렬되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이 부분.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자, 비연속적인, 자,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범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역시 마찬가지 해주면 되겠고요. 나머지 숫자 되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고 나서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 정렬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숫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 있죠. 쉼표까지 넣으려고 그러면 타이핑하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넣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쉼표를 넣는 방법이 있죠. 또 이렇게 쉼표를 넣은 상태에서 쉼표만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설정하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천단위 구분 쉼표라는 게 있죠. 여기서 자리점 빼기를 눌러보세요. 자리점 빼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 자리수가 없어졌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쉼표를 입력하지 않고 이대로 입력해 놓고 나중에 한꺼번에 자 여기서 천단위 구분 쉼표에서 자리점 넣기를 클릭하게 되면 한 번에 쉼표를 다 집어넣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합치게 되겠죠. 이 부분은 M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M. 그리고 자 이 부분에서 합계 부분을 늘어야 되니까 자 F5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게 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 또 있네요. 이 부분도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적당하게 이렇게 늘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1월, 2월 이 부분이 뭐 진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면상에 진하게 글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냥 이렇게 해서 자, 함께하기 51쪽의 실습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하기 52쪽 문제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쪽의 표의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시면 자,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입력 메뉴에서 표에 가서 표 만들기를 한 다음에 줄수와 칸수를 세야 되겠죠. 줄수는 가장 많은 거 세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되겠네요. 칸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칸수는 6개, 단에 맞춤, 그 다음에 글자처럼 취급에다가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합쳐야 될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행사에 있어서 두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 설정에 3개가 되겠네요. 세 부분이 합치기가 되겠죠. 그래서 M 눌러주면 되겠죠. 자, 여기도 범위하고 M, 여기도 M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본 행사 이 부분도 M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합치게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도 M 눌러주시고 또 이 부분도 M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니까 자, 현재 좀 뭐가 좀 안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셀을 선택해서 셀의 너비를 또 높이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에 커서를 위치하고 F5키 누른다고 그랬죠? F5키 누르고 자, Alt키 누르고 이렇게 행사란을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과서 책에 있는 대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똑같이 비슷하게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른쪽 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논의까지가 되겠죠? 이 부분 더 줄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데까지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교과서대로 이렇게 늘려봤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자, 전체 범위를 설정하고 나서 이것도 도둠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직접 여기다가 입력해도 되고요. Alt를 눌러도 되겠습니다. 도둠이라고 쓰고 잠시만요. 잘못 눌렀네요. 자, 도둠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도둠체. 자, 도둠체라고 입력을 한 상태에서 자, 정렬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은 가운데 정렬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자, 이 부분들은 가운데 정렬 해주고요. 좀 진하게 글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하게. 자, 그리고 컨트롤 키 이용해서 자, 첫 번째 좀 늘려주겠습니다. 컨트롤 키에서 늘려줬고요. 그 다음 이분 너무 좁으니까 이 정도에서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아래쪽 이동키로 해서 이 정도 적당하게 한번 너무 늘려요. 이 정도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테두리가 있겠네요. 테두리가 바깥쪽에 이중실선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이중실선이니까
자, 이때는 범위 설정을 하고요. 자, 우리가 선을 할 때는 아까 단축키가 라인이니까 L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L을 눌러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자, 셀 테두리 배경에 각 셀마다 적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 테두리 배경이 나오게 되겠죠. 이때 첫 번째 선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중실선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바깥쪽을 선택을 합니다. 이중실선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적용 버튼 눌러주고 설정 버튼 누르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책에 있는 거와 거의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약간 틀리니까 좀 조절하게 되면 F5키 눌러서 아까 Alt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한 번 더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자, 거의 비슷하게 교과서와 같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52쪽 함께 하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표 속성과 캡션, 오늘 셀 테두리에 대해서 좀 배웠었는데요. 셀 테두리와 함께 배경 설정하는 방법, 또 표에서 또 중요하게 쓰이는 계산식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